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인생은 어디 갔을까요? 모든 것을 다 퍼줬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정말 서운하고 허망하더군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내가 하는 이 희생은 정말 옳은 걸까요? 이 질문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도 맴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70세를 넘어서도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일까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손주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제 식사도 거르고 제 시간은 늘 뒷전이었죠. 몇 달 뒤 결국 허리 디스크 문제가 생겨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거요. 이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의 굴레 속에서 자신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베푸는 이 희생이 정말 나와 가족을 위한 일인가?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그 희생은 모두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내 가족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베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고 후회 없는 노년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삶은 어느새 남을 위한 희생으로만 채워지고 말겠죠. 우리는 평생 동안 주는 삶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주는 삶이 항상 미덕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건강, 감정, 경제적 안정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온전히 사라지고 나는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서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 가능할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밝고 풍요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세 이후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5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기를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 이 5가지는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손주 돌보는 게 힘들어서 병원에 갈 줄은 몰랐어요. 그냥 조금 피곤한 줄 알았죠. 한 어르신이 디스크 수술 후에 남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주와 놀아주는 시간이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끼니를 거르고 쉬지 못한 시간이 쌓이면서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땐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70세를 넘어서면 작은 무리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건강을 해치고 결국 나와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지금의 나와 미래의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년기에는 몸이 더디게 회복됩니다. 작은 통증 하나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깨가 아픈 것을 그냥 넘겼다가 50견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벼운 피로나 불면증이 심각한 만성질환에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여전히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룹니다. 가족을 위해, 집안일을 위해, 손주를 위해 내 몸과 시간을 쓰는 것이 습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가족들에게도 돌아갑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은 오히려 더 큰 희생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걷는 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신체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피곤함이 쌓인다고 느껴진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병원에서 상태를 점검하세요. 정신적인 건강도 놓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무기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취미를 가지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걱정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야말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을 관리한다는 건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내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오히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결국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내가 아프면 가족들은 걱정과 부담 속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건강하다면 그 자체로 가족들에게 안도감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아침 10분의 산책이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나와 가족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돌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나를 위한 필수입니다. 70세 이후 내 삶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과 자원, 이 두 가지는 노년기의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남을 위한 희생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시간과 자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왜 내 시간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만 쓰이고 있을까? 한 어르신이 홀로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자녀의 부탁을 들어주고 집안일을 처리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시간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는 어느 날 거울 속에 지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내 인생은 어디에도 없겠구나. 시간과 자원은 특히 노년기에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치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의 소중함이 커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남을 위해 써버리고 정작 자신을 위한 기회는 놓쳐버립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게 너무 좋아서 여행 한 번 못 간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다 놓쳤더라고요. 반면 또 다른 어르신은 손주 돌봄과 자녀 부탁을 조율하며
매주 시간을 내어 그림을 배우고 여행도 다니며 노년을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가른 건 단순한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노년기는 자신을 위해 여유를 찾고 미뤄왔던 꿈을 이루며 삶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내가 손주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해? 생각이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내가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하거나 산책을 하며 여유를 찾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변화가 내 삶에 주는 영향은 큽니다. 자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르신은 퇴직금을 자녀의 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불안한 생활 속에서 그때 내가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하고 후회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해봐. 그는 자녀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도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본인의 노후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내가 지치고 불안하다면 가족들도 온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자원은 나와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루하루가 나를 위한 시간이 되고 자원이 나를 위한 방패가 될 때 후회 없는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시간을 지키면서도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줘. 당신밖에 없잖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거절 대신 고개를 끄덕였던 적이 있지 않나요?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두려워 마음에 없는 내를 반복했던 순간들. 그 결과는 항상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가족과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이 꿈꿔왔던 그림 교실에 1년 동안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게 다들 나를 필요로 한다는 증거 같아서 뿌듯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삶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관계 속에서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은 단지 시간을 빼앗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결국 스트레스를 키우며 나를 지치게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상대방은 점점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행동이 아닙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는 게 미안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힘들다고 말했더니 가족들도 오히려 제 입장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오히려 모두를 위한 일이란 걸 그제야 깨달았죠. 거절은 단순히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내 상황을 솔직히 전달하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 건강이 우선이라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직접 해결해 보세요. 이처럼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나의 결정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계 설정이 중요한 걸까요? 관계에서 경계가 없으면 한쪽이 계속 요구하고 다른 한쪽이 끊임없이 희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손주들은 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작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가능한 부분만 돕고 나머지는 솔직하게 말하자. 그는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가 직접 해보면 더 재미있을 거야. 그 이후로 손주들은 점차 자립심을 키웠고 그도 여유로운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상대방에게도 나의 한계를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첫걸음인 셈이죠. 거절의 기술을 활용하는 3가지 방법. 첫째, 반복되는 부탁을 패턴으로 인식하세요. 누군가 같은 부탁을 자주 한다면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관계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둘째, 네와 아니오의 균형을 찾으세요. 모든 부탁에 네라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땐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나를 위한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남을 돕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간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일이 관계를 더 성숙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경험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공감과 지지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경험을 나누는 올바른 방법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이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답답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선의로 건넨 충고가 상대방에게 부담과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친구 사이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며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의 사업 성공 경험을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해 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점점 친구들의 반응이 식어갔습니다. 결국 관계는 멀어졌죠. 또 다른 어르신은 딸의 육아 방식을 비판하며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은 대화를 끊고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경험은 귀중하지만 그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 나에게 맞았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딸이 육아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닐 거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믿고 응원할게. 이 말에 딸은 큰 위로를 받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부모와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공감과 지지는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을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는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공감과 지지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둘째,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의 선택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면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건 아니야. 대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해줄래? 라는 질문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세요. 조언은 필요할 때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청하지 않은 충고는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지혜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공감과 지지는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내 경험을 강요하기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진정한 지지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묵묵히 응원하는 데 있습니다. 공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를 지키며 경제적 안정 속에서 노년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삶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선택과 실천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빛날 때 내 주변도 함께 환해집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지혜를 가장 잘 표현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다시 돌아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은 나를 위한 기본이자 가족을 위한 책임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치게 됩니다. 하루 10분의 산책,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은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둘째, 시간과 자원은 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노년의 시간과 자원은 지나간 세월보다 더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과도하게 희생한다면 내 삶은 점점 사라져갈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지키고 내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루의 작은 계획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나를 돌보는 순간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경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솔직히 말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모두를 위한 선택임을 깨닫게 하세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면 점점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경험은 나누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에게 내가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필요할 때만 조언을 건네세요. 공감과 지지를 통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째, 경제적 안정은 삶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녀나 가족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삶을 해치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비상금과 고정 지출을 분리하고 필요한 도움은 줄이되 나의 안정성을 유지하세요.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지며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한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삶의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지혜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하루 10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도 좋고 작은 부탁이 아니오라고 말해보는 것도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지킬 때 내 삶은 물론 내 주변도 함께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쌓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은 가족들에게도 안정을 주고 삶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존중하고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인생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